검찰총장만 검사를 징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의미 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법도 의결을 했어. 어제.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진일보한 법이긴 합니다만 박은정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기분 좋아할 일이 또 아니더라고. 왜요? 뭐냐면 검사도 공무원이잖아. 네. 그런데 원래 공무원 징계 받듯이 검사도 징계 받으면 돼. 그렇죠. 근데 검사만 특혜로 따로 검사 징계법을 만들어 따로 별도로. 그래가지고 공무원은 파면할 수가 있어요. 네. 징계에 따라서. 네. 근데 검사는 파면을 하려면 국회로 가야 돼?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헌재에서 인용을 해야 돼. 엄청 어렵게 해놓은 거야. 얘네만 따로 빼갖고 네. 완전 특혜지. 그래서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아예 그냥 검찰 징계법 자체를 폐지하면 되는 폐지해야 된다.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주장 어떻게 타당합니까? 저도 21대 국회에 그 법안을 냈죠. 아. 그러니까 징계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보수도 검사 보수법이 따로 있고 징계법도 따로 있고 완전히 별도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없애버리면 아니 너는 행정부 공무원이니까 이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그 검토해봐야 되겠네. 다시. 이거 엄청난 특혜야 진짜. 그러네. 아니, 뭔데 검사가?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야. 그럼요. 우리가 판사랑 다르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깊이 있게 따지지 않으면 맞아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판사랑 검사. 그리고 이제 검찰청하고 법원이 보면 항상 옆 건물에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주 특이한 일이지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그만큼 이 법조 권력이 그런 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딴 세상에 놀았기 때문에 법비들을 저렇게 양산한 거예요. 그들이 지난 정권에서 최악의 행태를 그렇죠. 부린 거고 네. 그게 폐악질을 이제 한 막 거죠. 다 골마 터진 거지. 네, 폐악질을 한 거고 이제는 뭐 그 폐악질에 따른 대가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는 내가 웬만한 짓거리를 해도 잘리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겠네. 너무 그렇지. 잘 알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실제로 이번에 검사들 보복 기소해가지고 대법에서 보복 기소했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파면시키려고 탄핵했는데도 다시 기각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만큼 징계하기 어려운 거야. 똑같은 공무원. 그러니까 어느 같은 정도냐면 공무원인데. 이게 건물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서 잠깐만 작을 적인데 검찰청하고 법원 건물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동시에 지어요. 이사 갈 때 되면은 부지도 동시에 마련해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로비력이 검찰이 훨씬 셀 거 아니야. 예산실 협박하는 게 검찰이 또 잘하거든. 그러니까 지네가 예산을 더 많이 따와. 그래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무슨 유치한 짓을 하냐면 이 건물 높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10cm라도 지네가 높게 하려고 아이씨. 앞에다가 뭐라도 이걸 그거 붙이는 거야. 붙여놓고. 그래갖고 항상 재보면은 검찰청 높이가 조금 높아. 법원 아, 건물은. 이거 진짜 이 정도.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했다니까. 아니 그 서초동에 대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대검 건물이 실제로 더 높아 보이긴 해요. 대법원보다 그 네. 뒤쪽에 이렇게 높게 있잖아요. 대법원보다 더 높아 보이긴 안 하더라고요.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유치한 말도 안 일단 되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그렇게 유치한데 살아왔어. 지금까지. 그 자체로도 유치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법부랑 어떻게 법무부 외청이랑 같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상 필요해서 그런다고 주장하거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야 그러면은 교도소를 늘려나 같이 지어야지. 그러네. 왜 법원 옆에가 있어? 업무 효율성을 따지면 그럼 업무 효율성으로는 물론 뭐 이 검사 징계법 요거 이제 의결돼 가지고 좀 진일보 하긴 했지만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 동일체라고 해서 절대 징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있다는 거는 개혁은 개혁이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민주적 통제로 나가는 길이죠. 예, 그렇죠. 그게.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검사장 18명 집단 항명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 조금 더 있는데요. 저 3명이 주동자입니다. 김창진 검사, 저 사람 지금 부산지검장인데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 초대 검찰 과장입니다. 저런 사람 왜 부산지검장에 보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찐윤 검사예요. 박현철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찐윤 중에 찐윤이에요. 저 둘이 강성 친윤이 지금 이 사태를 주동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 배제하고 인사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태가 이 집단행동 정치질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주동자들을 먼저 인사조치를 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진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명이 이 그 집단행동을 했는데 이게 검사들은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른 집단행동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 왜 하냐 하면은 본인들이 수사기 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사받지 않고 절대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들도 집단행동을 하면 수사받고 처벌받는다는 역사를 남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검사 징계법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검사들이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검사 징계법 때문이거든요. 네. 검사는 이게 자꾸만 이게 헷갈리는데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야. 네.
파랑 달라. 공무원이야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똑같아요.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검사들만 따로 빼가지고 검사 징계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와, 이거는- 그래서 검사들을 파면을 시키려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야.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 근데 그 탄핵 절차를 밟은 사례도 그동안에 없었어. 네. 그동안에 없다가 2023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첫 시도를 한다. 첫 시도를. 그 처음 타겟이 된 게 안동환 검사라는 자입니다. 안동환. 네, 안동환. 왜 이 사람을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밟았냐? 네. 얘는 그냥 깔끔하거든. 이건 100% 탄핵이거든. 그래요? 왜냐? 네, 네.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안동환이 너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너는 보복으로 기소했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 그러니까 네. 보복 기소한 놈이야. 그러니까 보복 기소한 걸로 탄핵 절차를 밟은 거예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뿐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그 이후에 이제 탄핵 절차를 밟습니다. 네. 그런데 다 헌재에서 기각됩니다. 한번 볼까요? 안동환, 손준성, 아유, 이정섭, 아유, 이창수, 저 김건희 다 덮어준 애들. 조상원 그리고 최재훈 다 기각당했습니다. 이게 만약요 행정부에서 징계위원회 열었으면 다 징계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물어보나 징계될 사람들. 당연하죠. 근데 이거를 탄핵이 안 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네. 내가 이거를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헌재에서 탄핵을 다 기각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진짜 이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 게 헌재에 검사 3명이 파견 나가 있어. 헌재? 헌재.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 그래요? 전 부처에 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윤 정권 때 엄청 늘려놨어요. 아니 그거는 막아주셔야죠. 그거 다 복귀시키라고 국정감사 때 제가 법무부 장관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검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처에서 요구했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부처에는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검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소송이 주로 뭐예요? 시민을 상대로 국가가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네. 예? 그럼 거기 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하고 공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부처가 잘못해서 소송했는데 거기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검찰까지 나가서 검사들까지 나서 검찰까지 공조해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거기 검사들을 보내요? 다 불러드려야지. 예. 아니 그동안에 맨날 헌재까지 나가 있고. 독립 얘기하면서 어떻게 헌재에 검사가 파견 나가 있어. 특검 나가서 인원도 없다면서. 맞아요. 예. 그 인원도 없다면서. 인원도 없다면서 그게 빨리 법무부에 불러들여. 다 나와 있고 각 부처에 다 나가 있고. 맞습니다. 예.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라는 것이 검찰 개혁 중에 한 항목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전 부처의 검사들을 그 대대적으로 파견해가지고 검찰권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 지금 나가 있는 저 파견 검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 역사상 검사가 탄핵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2번이나 탄핵했는데. 대통령 2번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탄핵된 케이스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없어요. 그나마도 봐주기 그 하고. 첫 시도가 2023년이야. 처음으로. 첫 시도가. 시도도 안 했어 그전에는. 그 전에 시도도 안 그러니까 했고. 맘대로 하는 거죠. 쥐들 예. 멋대로지.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이 됩니다. 네. 근데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상 그 제19 감사기가 가능한 게 뭐냐면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징계하고 이걸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그렇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상 징계 그 처분의 기준을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겠죠. 공무원 징계 처분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굉장히 중대 비위를 저질러도 그 절대로 뭐 무슨 뭐 해임되거나 그러니까요. 정직되거나 이런 처분을 잘 하지 않고 견책이나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굉장히 낮게 예전에 그 라임 술접대 검사들도 예, 굉장히 낮은 처분을 받았어요. 예. 그게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당연하죠. 그런 중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무서부리네. 그래서 징계법을 폐지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집단 항명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공무원들은 못 해요. 그럼 징계 받으니까. 근데 자기들 징계 안 받고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 나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런 거 바꿔야 돼. 이거 없애야 돼요. 예. 검사징계법. 근데 오늘 좀 민주당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죠. 이게 그냥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뭐 제가 이제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박은정 의원님께서 이제 부연으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검사는 직책 직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어요. 어떤 직책을 맡은 검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18명의 검사장 같은 경우에 한직으로 다 날려버려도 돼요. 네. 그래도 이게 판례도 있어요. 그게 크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징계 전에도 네. 어쨌든 검사의 직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세게 조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지금 검사들이 바짝 엎드리고 조심을 하지 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안 돼, 진짜. 그 검사징계법 폐지는 작년에 제가 이미 8월달에 발의를 해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오늘 이제 또 민주당에서 네. 발의하신 법안하고 아마 해서 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개정해야 될 게 뭐냐면 공수처법에 검사들의 이 집단행동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공수처는 그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공수처의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모든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줘서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포함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들이 함부로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어떤 그 책임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국장들끼리 일어나가지고 막 들이박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징계받아요? 그 징계도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아요. 검사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수사하고 기소해 왔어요. 아, 그런 건으로? 그렇습니다. 본인들만 수사 안 받고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래? 본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범위 안 들어가 있다는 안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수처가 공무원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는 그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수사할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또 법을 개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 정부 내에서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못하죠. 그러면은 눈치 봐서 못하죠. 본인 수사받고 이건 똑 떨어지는 범죄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본인들이 맨날 기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18명은 집단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기소한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본인이 핸드폰 압수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가가지고 수사받고 그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돼요.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요. 국수본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국수본은 국수본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압수하고 검사장들 불러야 돼요. 소환해가지고 한 명씩 집단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국수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그 검찰은 그동안의 기준에 따르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명에 그러면은 검찰이 그걸 또 불기소 처분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불소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이 그래서 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경찰이 행안부에 경찰공인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반발해서 몇 명이 모였대. 그것도 휴가 다 내고 와서 왔는데도 징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검찰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징계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했죠. 그리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언론에서 포장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막 정의의 선도들처럼 막 불의에 맞서는 것처럼 포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선택적 분노라는 표현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분노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즉시한거 포기. 이거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이거에 분노해야지. 이거는 분노할 사안도 아닌데. 분노 사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분노하고 이것도 분노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분노하냐? 이게 선택적 분노지. 그렇죠. 이거는 분노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권 지키기 위한 지 밥그릇 챙기기 위한 거지. 왜 이거를 분노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태는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전부 다 인사조치를 하되 다만 저 주동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즉시 지금이라도 인사조치하고 인사조치.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부패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부패 공식. 네, 부패 공식. 그러니까 부패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그렇죠. 방식이에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부패 전문가들이 세계은행, 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공식적으로 되는 문건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 C는 M 플러스 D 플러스 D 마이너스 A인데 이걸 쉽게 우리말로 하면 네. 자, 두 가지가 늘어나면 자, 재량권이 재량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패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잘했네. 네. 똑똑하네. 독점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독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패할 수 있다. 네. 그렇지. 마지막은 뭐냐? 책임이 그에 대한 자기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부패인 거예요. 책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패해지는 부패지. 거예요. 그렇지. 맞아. 자, 맞다고. 이 잘했네. 기울백 상징이 뭐예요? 재량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기소독점권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독점권 갖고 있는 거예요. 독점권. 그리고 재량권 갖고 있어요. 부패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할 수도 있고 소환 안 할 수도 안 할 있고.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는 거, 독점권이 있어. 그런데 책임은 안 져요. 앉아. 기소했다가 이 무죄로 나와도 나 몰라라. 그러니까 검찰적 사고방식으로 정권을 움직이면 이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것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부패 정권이다. 부패 정권이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이건 퇴행을 넘어서 퇴화에 가깝다. 퇴화에 가깝다. 우리를 근간부터 뿌리부터 이렇게 정신의 발육부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온 옛 시절로 퇴행하는 거예요. 네. 퇴행이면 그래도 돌이킬 수가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데 없어져 약간 위험한 게 퇴화에 가깝다. 그러면 이거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줄기세포 아니면 뭐 어렵습니다. 네. 이런 환경이 있다. 그래서 현 정권은 독재 정권이 아니라 부패 정권. 부패 정권이다. 그리고 왜냐 재량권이 너무 많아. 그렇죠. 많아. 독점권 너무 많아.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안 져. 않아. 아무도 안 그것의 져. 상징적 즉 헌법의 의제기라는 그 상징물이 파우치다.
그게 이제 파우치다. 아, 네. 잘한다. 좋다. 아. 네.